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지혜를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장 잔혹한 황제의 스승이 되어야 했으며 결국 그 황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우리는 그를 소 세네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삶과 죽음, 분노와 평정, 행복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던 한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고대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세네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두 명의 유명한 세네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데 세네카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아들 소 세네카입니다. 소 세네카는 기원전 4년경 현재 스페인 지역인 코르두바에서 태어나 서기 65년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비극을 쓰는 극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 덕분에 그는 1세기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세네카는 유서 깊은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 세네카는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자였고 어머니 헬비아 역시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좋은 가문과 교육 환경은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세네카는 형 갈리오와 남동생 한 명과 함께 자랐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남동생은 훗날 유명한 시인 루카누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처럼 그의 가문은 대대로 지성과 문학적 재능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세네카는 더 넓은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 고모의 손에 이끌려 스페인에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웅변술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성을 통해 내면의 평정과 덕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하지만 학문에 정진하던 젊은 시절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는 지병이었던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자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고모에게 가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세네카는 다시 로마로 돌아와 재무관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쌓아나갑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던 그의 정치 인생은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두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를 만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젊고 유능했던 세네카의 명성은 곧 칼리굴라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황제는 세네카의 뛰어난 웅변술과 지성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네카가 칼리굴라의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격분한 황제는 당장이라도 그를 죽이려 했지만 측근 중 한 명이 세네카는 원래 몸이 약해 곧 죽을 목숨이니 내버려 두시라 고 간언한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암살된 후 클라우디우스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지만 세네카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역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국 서기 41년 또 다른 정치적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그를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섬에 버려진 절망적인 상황.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8년의 유배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고독 속에서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유배는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는 위대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어머니 헬비아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에서 역경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서기 49년, 세네카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당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던 소 아그리피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칼리굴라의 여동생이자 현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였으며 훗날 황제가 될 네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 네로를 최고의 황제로 만들기 위해 로마 최고의 지성인 세네카를 스승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설득하여 마침내 세네카를 로마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로마로 돌아온 세네카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그리피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어린 네로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또한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근위대장 브루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정치적 동지가 됩니다. 세네카와 브루스, 이 두 사람은 장차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제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 핵심 인물로 떠오릅니다. 세네카는 12살의 어린 네로에게 철학과 문학, 윤리를 가르치며 그를 현명한 군주로 키우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네로가 자비롭고 절제할 줄 아는 통치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즉위한 초기 5년은 네로의 황금시대로 불릴 만큼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세네카와 브루스는 네로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로마를 통치하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비정했고 네로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광기는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네로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패륜을 저지른 네로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이때 세네카는 네로를 위해 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죽이려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철학적 이상과 잔혹한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그가 어떤 고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명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던 브루스마저 독살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세네카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네로의 광기를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로마 외곽의 저택에 집거하며 오직 지필과 명상에만 몰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낀 세네카는 남은 생애 동안 죽음과 영혼의 평정에 관한 주옥 같은 글들을 남깁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서기 65년 네로 암살 음모가 발각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네카가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지만
네로는 이 기회에 눈엣가시 같았던 옛 스승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황제는 사람을 보내 세네카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전해들은 세네카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르치고 써왔던 대로 죽음을 담담하고 품위 있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철학으로 단련된 영혼은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에 따라 손목에 정맥을 끄는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세네카가 죽은 직후 그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권력과 부를 탐하고 이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특히 스토아 사상은 시간을 초월하여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중세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수도사들에 의해 필사되었고 단테, 페트라르카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네카의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생각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분노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어쩌면 경쟁과 불안,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과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던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얻은 지혜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세네카의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네카의 저서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